시작하겠습니다. 강관입니다. 저번 주에 해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리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제가 이번에 막 버무리고 이런 거는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는 되게 많은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전 주제입니다. 스냅입니다. 스냅. 모든 걸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거가 언제 갔다 왔지 거기? 아니 이쯤에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거의 상태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터졌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동식물들은 미리 감을 잡고 미리 이쪽으로 갔고요. 우매한 인간들은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덮쳐오기 직전에 빠지거든요. 이때 뭔가 이렇게 조개나 이런 거 캐러 들어갔대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쓰나미가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방파제가 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국가라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별로 상처받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국가가 대신 완전히 망하면 그 모든 식민이 이제 노예가 됩니다. 국가라는 방패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 기업이라는 방패가 또 있었어요. 기업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가 평생 고용 보장됐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다 사라진 게 문제인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파도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개인인 거죠. 그래서 이 파도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 쓸리느냐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하나로 보면 저는 쓰나미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책들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배경이 있고 뭔가 전개가 되다가 빵! 하고 끝나는데 이 책은 보시면 알지만 계속 빵빵빵빵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사실 저는 2009년에 이 책 아직 못 봤고 2009년 초에 이 책을 봤어요. 2009년 초에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는 걸 이제 듣게 됐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 존 나이스비치라든지 와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기 시작한 최초의 책 중에 와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봤을 때 정말로 지금 보시는 그 느낌, 이게 뭔 말이야? 네,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냥 책을 보는데 계속 찔리긴 찔리고 뭔가 내가 해놓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느낌으로 그냥 보고 덮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걸 보게 됐는데 진짜 톰 피터스는 부르다라는 건 다시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을 창조했고요. 톰 피터스는 그것에 천연색을 입혔다라고 하는 워렌 베핏은 리더십 구루가 얘기했는데 천연색을 입혔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색깔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경영학의 색깔이 보이고 일반인들 누구나 이제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한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값도 비싸. 네, 책값도 3만 5천. 이게 보통 사람들 살 수 있는 책값도 아니야. 이게 생각 있는 사람들만 사서 알아서 보라는. 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톰 피터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분명한 건 제가 처음 느꼈던 그걸 느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보고 불편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책이 희한하게 생겼고 글자도 이상하고 혹은 말도 되게 너무 이렇게 세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세상을 이제 아마 갈색, 굉장히 피터스가 싫어하는 색이 갈색이거든요. 갈색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톰 피터스는 이런 말을 해요. 이 글을 쓰는 내 나이 60이다. 근데 내가 이 글을 왜 쓰느냐?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짜증난 사람이 이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쓰나미 앞에서 짜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쓰나미를 더 짜증이 난 건 쓰나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60 먹은 노인이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이 정도 되면 돈 벌 거 벌고 연금 탔을 텐데 책값도 이제 받을 만큼 받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쓴 거죠. 저는 이 마음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서 이 현실을 한번 대입해 봤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프랑스의 이제 레지스탕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다 라고 했어요. 무관심이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갈등이 증폭되기 전까지는 아마 무관심 상태였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분노금이 높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런던, 프랑스,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정말 월가 쪽 제 아는 분, 제 친구 있는 뉴욕에 있는 친구가 월가 반대 시위 갔다가 진짜 여기 난리구나.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르치는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분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노할 때다라는 게 함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죠. 뭐가 이해되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5만 부가 팔렸는데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읽고 이해한 사람이 솔직히 그중 1%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배경식 없이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사람 유형을 보니까 이게 특히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괜히 밖에 끼고 다니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강남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유행해서 지금 아무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산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건 본질은 그거죠. 정의가 우리나라에 없었다. 이거는 그 각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영광. 각하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당군이래로 이런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문제 인식을 못하는데 이게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줄 정도로 뭔가를 사명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MB가 어쨌든 우리 각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낙곰수가 여의도에서 그냥 강연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 알아서 돈을 내세요라고 했을 때 4억인가 3억이 모였죠. 그냥 알아서 자발적 기부가 3억이 모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인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쓰나미 앞에서 저항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꿈틀대고 있어요. 톰 피터스가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톰 피터스는 진짜 그건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짜증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것이 싫은 사람. 어떤 것이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막 욕도 하고 하죠. 그리고 김어준이 남긴 올해 아마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그 슬로건 쫄지 마라 씨발 이 말이 전 정말 쫄지 마라 괜찮다 이거 정말 전 위로가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쫄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떻게 쓰나미 속에 있고 그 쓰나미는 기술은 사실 웹이에요. 웹. 기술보다 웹이라고 표현하기 더 맞거든요. 이 배경이 웹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치라는 건 어떤 서비스, 어떤 솔루션이 가능한가. 그 솔루션 중에서도 영원히 단계의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가 가야 될 곳인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 그 공통의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이 바르게 있는 방향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논리예요. 그냥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장으로 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상황일 겁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상이라는 말은 물론 각자의 매 순간이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이 가장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고 인류사로 봐도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딱거리는 파괴는 파괴. 제가 이제 이 뒤에 장에서 저희가 이제 특이점이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21세기에는 1000배나 많은 기술 변이를 한다. 이게 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특이점 대학교라고 미국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는 창발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복잡계라는 게 들어가 창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선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형은 뭐죠? 그냥 그 선 모양이다라고 선형인데 근데 사실은 거의 자연계는 비선형이에요. 선형이 아닌 이렇게 이런 현상. 근데 잘 보시면 지금 2000년도인데 지금 벌레 정도 수준의 지능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10년도죠 이제. 근데 2020년 정도가 되면 웬만한 휴먼 브레인, 그러니까 인간이 정도 그때 왜 우리가 사이보그라는 말이 2020년에 나온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컴퓨터가 거의 인간의 지능 정도를 가져요. 그 더 무서운 건 이게 보이시면 모든 인류의 지혜가 2040년에서 50년 사이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몇 살이냐면 불행히도 살고 있는 시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컴퓨터가 더 많은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미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기술 속도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2040년에 아이들이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40살이라면 가장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때인데 그럼 그 시대 때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도 이게 답이 안 나와서 특이점 대학을 만들어서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복잡계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과들이 하는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지금까지의 과거랑은 완전히 결과할 것이고 불행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불행이죠. 불행이자 행운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정말 보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뭐냐면 웹인데 98.5%가 사라진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심지어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포레스트 검프가 운동화까지 빌려 쓰라고 했을 정도로 운동화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소유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소유하면 무겁거든요. 무거우면 이 시대는 이길 수 없거든요. 모든 건 연결하라. 이건 이제 저희가 웹 이런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전부입니다. 전부.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는 가상세계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준이 됐어요. 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즈도 이제는 가상세계에 가게가 없다면 실제로도 가게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학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검색에서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재창조될 거라는 게 이제 더 확신이 가죠.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웹이 어떻게 변화시키냐? 제가 진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칸 아카데미고 제가 한국의 칸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은 게 정말 이제 앞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칸 아카데미가 뭐냐면 어떤 이제 인도의 MIT 대학원인가? 거기 나온 이제 대학생이 이제 자기가 동영상을 가지고 애들 가르친 걸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이 지금 이것 때문에 뒤집히고 있죠. 빌 게이츠도 여기서 아들을 가르치고 근데 극찬을 하면서 하고 이거 다 공짜거든요. 웹, 테드 이게 다 공짜. 그러니까 나랑 웹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업종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려요. 웹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앞으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정의를 바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교육을 누가 돈 주고 받습니까? 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냥 공짜로 다 받으니까. 웹을 모르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배경, 그 다음에 기술이 웹이 나오는 거죠. 기술.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기술까지 왔다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웹 세상에서 모두가 연결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솔루션까지는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제 보험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다 나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요. 재정을 그냥 다 솔루션을 제공해요. 예전에는 그냥 보험 따로 팔고 뭐 펀드 팔고 뭐 저축 팔았다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 몸을 완전히 아웃소싱해요. 몸이라는 걸 다듬어주는 헬스 이쪽 바디 코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쪽 파이낸셜 코치가 따로 있고 라이프 코치 제가 원래 헬스코치 코치인데 라이프 코치는 뭐냐면 내 삶까지도 한번 이 사람이 내 코치가 솔루션을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거나 하면 코치에게 질문을 하고 코치가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 솔루션에게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가치까지가 돼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살아남을 수도 없다. 이게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눈여겨본 회사인데요. 제이슨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쓴 똑바로 일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되게 좋은 책이니까 추천드리고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37 시그널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직원이 20명이에요. 근데 한 미국이랑 유럽이랑 뭐 아시아 이렇게 대륙 한 3군데 20명이 다 나눠져 있어요. 각자 다 일을 하고 고객은 300만 명 이상이고 딱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냥 얘들이 웹 그 솔루션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제 아는 누나가 프리랜서가 있는데 번역 일을 해요. 번역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인도랑 스페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은 이제 우리랑 낮과 밤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 쫑 일하고 딱 이렇게 쌓아서 누나에게 메일을 보내주면 누나 일어나면 메일이 와 있어요. 그때 밤새 이제 그 사람들 잘 동안 누나는 번역을 해요. 그러나서 누나가 잘 때 좀 보낸대요. 그러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일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능하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웹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은 솔루션 제공하는 게 그 전에 그러면은 스페인에서 그냥 막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같은 곳과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속도가 2배 차이 나면 게임이 안 되겠죠. 속도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보니까 이미 됐구나.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미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미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현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단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솔루션은 진짜 특별한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한 가지는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황소개구리 아시죠? 황소개구리가 한때 우리나라 와서 모든 동식물을 다 파괴할 거다라고 이제 위협이 됐었는데 지금 그 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지금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모른다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사라지는지 아는 사람.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도 해야지 않나? 아, 예, 비슷한 건데요. 근친교배예요. 근친교배.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워낙 강한 종이다 보니 이 종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이제 근친교배를 하면서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겨울이나 여름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몸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루션은 아까 여기서 솔루션을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는데 새로운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합쳤을 때 나오고 다른 것이 합치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것이 하나만 있다면 그러니까 황소개구리 하나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는 이 사회에서는 약한 거죠. 그냥 폐허하고 말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포기를 하려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는 어렵다. 그래서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별화도 어렵고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1등이 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를 포기를 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주고 대신 그 사람과 협업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죠. 근데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내 혼자 최고의 서비스를 나 혼자 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냐, 우리 걸 버리고 그 사람 걸 취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멋진 솔루션 중에서 정말 멋진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들이 다 있죠. 브랜드는 영혼이자 디자인이자 그 자기다움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제가 그 되게 디자인이라는 걸 제가 잘 몰랐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딱 한 번에 그냥 깨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책을 보다가 간다? 영화가 보다가 갔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토스터기는 왜 존재할까요? 빵을 굽기 위해서. 네, 빵을 굽기 위해서죠.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빵을 굽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3분? 2분 30초죠. 3분이라고 치면 그러면 23시간 57분 동안은 토스트기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3분 때문에. 3분 때문에 존재하죠. 근데 그 3분 이외에 23시간 57분 동안 얘는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있음으로써 우리는 디자인에 영감받죠. 어떤 디자인에게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정말 토스트기 역할만 하는 3분 동안의 디자인만을 하는 토스트기 기계 같은 거였다면 우리는 이거에서 어떤 미적, 예술적 느낌도 없었을 텐데 나머지 시간 동안 이 친구는 여기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라는 게 멋진 디자인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능으로 보면 3분짜리지만 나머지 시간을 디자인으로 보면은 얘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디자인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일들이 기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토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되게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브랜드는 결국 그거거든요. 정체성을 찾으면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되게 단순해져요. 저도 대학교 끝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괴짜 같은 짓을 한 건 뭐냐면, 제가 공대를 졸업했어요. 공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공대의 삶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 이제 삼성이나 이제 막 다 다닐 때, SBS 다니고 뭐 다 너무 이제 돈 많이 벌고 있을 때 저는 선언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냥 나는 공대 가지 않겠다. 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때 2009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 공부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행동하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붕 떠 이렇게 딴 데로 가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난 새로운 생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 느낌 속에 살니까 너무 행복한데 세상과 부딪히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직면한 거는 2009년 11월까지도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절벽. 여기에 서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더라고요. 저는 밀려서 여기까지 딱 오고 나서 여기서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괜히 내린 결정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할 것 같은 게 뭐지를 고민했어요. 오히려 잘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가장 못할 것 같은 거를 딱 고민하다 보니까 세일즈더라고요. 세일즈. 저 그래서 세일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세일즈를 이제 교육 세일즈를 하면서 강의를 또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걸 되게 그때부터 정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내가 굳이 원해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내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세상에게 처음 제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나와 세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전에 저는 나만 중요해요. 나만 알면 되고, 브랜드도 나만 알면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같이 봐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알게 된 것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세일즈를 하고 나서 나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한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구경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뜻을 세운 건 이거죠. 우주에 영향을 미치자. 이게 이 사람을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 사람은 이 일 아니면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세일즈랑 마케팅과 브랜딩을 나름대로 정리한 거여서 어디 이론이 없는 걸 겁니다. 그냥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근데 맞다면 이제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에는 타인이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살아요. 그러니까 너 의사가 되라, 너는 뭐 과학자가 되라, 너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라는 타인의 꿈을 살다가 자기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게 제가 가는 방향인데, 처음에 세일즈는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막 파는 거, 대량 생산하고 남과 같은 거,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한 것. 중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국에 있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세일즈를 해야 되죠. 브랜드가 없어요. 마케팅을 하지도 않죠. 그냥 파는 거 저가로, 덤핑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랬고,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미국 들어갔을 때 세일즈로 팔았죠. 모든 걸 가격으로 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내 것이 생겨요. 차이점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현대차가 재작년 5년 전인가 20만 킬로 무상 보증 이런 이제 그때부터 마케팅을 시작하죠. 왜냐면 우리 뭔가 달라. 서비스가 달라라는 것. 그러니까 나다운 거 좀 생긴 거죠. 나머지는 아직도 많은 걸 복제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어요. 마케팅을 하죠.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게 달라라는 걸 하죠. 근데 브랜딩은 어디까지 가냐면 완전하게 이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 마케팅도 하지 않죠. 명품은 어디 할인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오는 거잖아요. 페라리 같은 거 누가 이렇게 할인해서 사지 않잖아요. 제 아는 사람이 그 페라리 페라리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페라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페라리 누가 이렇게 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페라리 타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페라리 타는 사람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는 거죠.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향해야 될 지점이 여기인데,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브랜딩으로 가는 거. 모든 사람이 타인의 꿈을 쫓는 게 아닌 나의 꿈을 쫓는 것.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거든요. 내가 되는 거예요, 브랜딩은. 제가 봤을 땐. 근데 정말 어렵죠. 왜냐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열린 게 이제 여성과 노인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책은 정말 제가 여성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몇 번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학을 공부해야 돼요, 정말.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인구 비율은 8대2. 여성이 8, 남자가 2예요, 항상. 대부분 조직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깨어있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느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8대2가 대부분 여자들이 더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대화를 하면 전 남자들하고 대화가 좀 안 돼요. 남자들은 술 여자밖에 얘기 안 해요. 축구 가끔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너무 저는 이제 좀 안 맞아요, 저하고는. 근데 여자들 얘기하면 전 진짜 4시간이나 4시간 동안 얘기해요, 카페에서. 남자들하고도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저 성향도 막 여자처럼 이렇게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고 노인도 마찬가지죠. 노인들도 이제는 이게 문제인 거죠.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노인들은 돈을 쓰지도 않았고 미래 여성의 것이기 때문에 더 진화했죠. 여성들이 제가 봤을 때 더 진화했어요.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노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시고 나서 곱하기 0.7을 하면 지금 시대의 나이인 거예요. 정말로. 지금 시대의 나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라는 핑계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 거죠. 100세니까. 옛날에 70세에서 죽었는데 이제 100세잖아요. 그럼 0.7 곱하기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21살이니까 이제 대학 뭔가 이제 처치고 다닐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안이 돼요. 아직 자정 위안이 되실 겁니다. 위안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이제 정신적 모든 나이가 돼요. 그래서 진짜 늦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거든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러지면 누군가가 병원에 실려가면 제가 깨어나면 살아있어요. 다 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의사가 절대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쓰러져도 의사가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온다니까. 그럼 다 살아야 돼. 우리는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100살이 뭐야. 죽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새로운 일은 이거예요. 와우 프로젝트.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적어도 이걸 한 번에 봐야 되죠. 그 판도라 아시죠? 판도라랑 유튜브가 있는데 판도라가 먼저 시작한 거 아세요? 근데 왜 판도라가 지금 아직 판도라일까요? 여기를 보지 않았거든요. 판도라가 딱 갔던 곳은 국내 시장이었어요. 유튜브는 바로 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웹으로 바로 붙는데 그 출발점이 모든 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성수대교가 언제부터 무너지는지 아세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공사하는 날부터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 그러니까 와우 프로젝트라는 건 우리가 뭐 여기서 막 하다가 퍼지자 이게 아니라 애초에 판 자체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게 뭘지를 지금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계를 한눈에 딱 보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은 멋진 실패는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을 벌을 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성공은 판도라가 했거든요. 근데 벌을 받아 마땅하죠. 우리나라 산업 공룡상 그 빠른 벤처를 치고 나와서 그밖에 못한 거 벌을 줘야 되죠. 근데 유튜브는 어쨌든 상을 주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톰 피터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문입니다. 핑계. 상상학을 내려두지 않아서 나는 그냥
뭐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했다.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고 저도 어느 순간 이게 됐어요. 이런 기분이 제일 두려워요. 아직은 저도 소심해서 많이 이제 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제 전략은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미래를 알고 내 삶을 꾸려나가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는 전 이거였어요. 계속 제가 너무 개성이 없고 제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제가 전혀 튀지 않고 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의 왕따였고 대학교 때도 친구도 별로 없고 막 말도 없고 되게 우울하게 이렇게 살던 친구여서 전 이런 괴짜 친구가 없었어요. 다 주위에 평범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짠 전략은 막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있으면 만나러 다니고 책을 보고 하면서 제가 특이하지 않으니까 특이한 친구를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게 얻어걸린 게 약해요. 이게 넘어갔지? 그 중에 얻어걸린 게 약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다가 이제 독서 블로그를 2010년 초에 갖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저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저예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관광 뭐 이런 신문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또 강구현이라고 뉴스 중간에 기사를 보면은 제 이름도 이상한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인생이 되게 바뀌었죠. 그 바뀐 거는 제가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일단은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괴짜 친구를 찾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던지. 콘피더스가 말하는 게 정확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죠, 역시. 사람. 이제 저희가 앞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재밌는데 내 말이 어쩌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전부다. 전부입니다, 전부. 이 책을 제가 권합니다. 이게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 이미 미국은 이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도 오고 있고요. 1인 창조기업을 국가 지원하는 건 이미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어쨌든 프리 에이전트를 쫓아다니면서 연구했던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보세요. 편의점 없고요. 대기업 불안정하고 지금 현재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모든 사람은 6개의 직장을 거치게 될 거고 2~3개의 직업을 거치게 될 거예요. 직업. 공무원, 교사도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직업을 거치게 될 겁니다. 직장 6개에서 7개. 그리고 삶의 대부분은 자기 고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가 스스로 고용하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고 자기 고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업자예요. 실업자 상태. 실업자 상태에서 프로젝트별로 옮겨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다. 팩트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거든요. 이론이 아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데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이런 책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죠. 여기는 제가 이제 그냥 넣었습니다. 교육 모델 이런 거 있다. 되게 많이 포함돼요. 앞뒤에 사는 일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팀활동, 거창한 아이디어 추진, 왕따 프로젝트나 주먹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올바르다라고 판단이 되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를 갈 것이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때려버린 모든 걸 틀을 부셔버려라 라는 정도의 방향이 결국 파괴예요. 파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그러니까 쓰나미에 쓸리던지 쓰나미를 만들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제가 같아요. 쓰나미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쓰나미에 쓸리는 사람인 거죠. 방향은 쓰나미를 만들어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쓰나미. 이게 이 정도 되는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짜증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죠. 이건 이제 이상한 놈들이 온다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많이 본 것도 예전에는 이런 곡선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슈퍼스타 K를 보거나 케이블 방송을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거 보세요. 화성인 바이러스 한번 보세요.
미친 애들이 진짜 많아요. 다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건데 괴짜가 어울려야 돼요. 괴짜.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상한 색이라는 게 어떤 색이냐? 이제 자 보세요. A랑 B랑 색깔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르죠.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착시 현상인데, 근데 저는 착시 현상 중에서 이 사진을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전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제 눈을 아무리 의심해도 정말 다르거든요. 진짜 저도 아닐 것 같죠. AB랑 같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제가 마지막 장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하도 열받아서 제가 다 지웠어요. 이거를 포토샵으로. 정말 같은지. 근데 정말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이상하죠. 이 정도로 이상한 세계가 온 겁니다. 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뭔가 기대되는 미래긴 하죠. 굉장히 이상한 세계, 앞으로 벌어질 세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의 리더가 나오는데, 저는 리더를 변화의 근원 그리고 막대한 책임이라고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뭔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여행에 남들을 끌어들이려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임감, 그리고 그 방향이 옳지 않다면 그 사람들의 모든 책임을 내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리더라는 자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리더십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책임이라는 것에서 걸려요.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내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건 리더십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뭐 리더십 있는 사람, 양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제가 그나마 보는 게, 제가 세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종대왕이 했던 세종처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여튼 세종의 리더십이 되게 저는 마음이 깊은데, 저는 그걸 보다가 이게 6회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걸 보고 정말 딱 쳤어요. 무릎을. 제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자, 이것도 잘랐어요. 아 정말 있어. 소리 이걸로 한번 될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정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자기 책임인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나.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일을 하지만 이거 내 책임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넘기려듯이 혹은 남 탓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다 보면은 저거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이 말했던 그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책임이다.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봤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구를 만들 때 3,000번 정도를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거를 제가 하다가 왜 에디슨은 3,000번을 실험을 했고 그 당대의 수많은 발명가들은 몇 번 하다가 말았을까? 사실 동시에 시작했거든요. 연구는 원래 같이 가니까. 근데 에디슨이 하필이면 그거를 발견한 이유는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보게 된 어떤 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디슨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발명가인데 일반적인 발명가들도 전구 실험을 해요. 필라멘트를.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제 멈추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건 많은 전구를 파는 것이었어요. 그냥 많은 전구를 팔기 위해서 하다가 멈춘 거죠. 근데 에디슨은 좀 달랐는 게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는데 이 하는 이유는 뒤에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걸 켜지기만 한다면 전구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면 전구를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이미 고민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선과 전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전선과 전압기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놓고 그 전압기까지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어디까지 본 것인가. 딱 보시면 똑같은 피라미드 실험을 하고 있지만 리더는 어디까지 보냐면 저기까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기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어떤 저항들, 전류의 어떤 뭐 전압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 에디슨이 이게 다 발견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다 판을 깔아놓고 근데 하고 있는 일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300번 하다가 400번 하다가 내가 안 팔고 딴 거 팔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될 때까지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이치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번을 하는 내가 지금 요 조그만 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미국 시장에서의 모든 전기 산업이 될 거다라는 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가르쳐도 이 아이들의 모든 삶에서 이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미리 내다볼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디테일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리더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이제 에디슨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처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눈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어디까지 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디슨이 만든 게 지금 현재 AT&T죠.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의 책임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음악을 얼마나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어떤 애들은 1년만 할 거예요. 어떤 애들은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어떤 애들은 평생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훈련을 해도 평생 할 거라고 한 사람이 4배 정도로 잘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지만 이걸 그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입장에서 정말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우리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미리 보고 지금 그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미리 이 미래조차도 아직 없는 거지만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보고 그 모습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하다면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결심하면 돼요. 지금부터. 모든 일을 지금부터 탁월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잊어버리면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저도 다시 또 잊어버렸더라고요. 적으면서 제가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적으면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심하고 지금부터 방식을 결정한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근데 모든 진보는 비성적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끝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